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오늘부터 임민수 아나운서가 개인 휴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와 함께 이제 스타워즈 투나잇 함께하게 되실 텐데요. 민수 아나운서의 또 이 빈자리가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도 이제 작전명 시크릿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마지막 주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위 보시면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의 부동의 1위 한규수 매니저가 달리고 있었는데 추격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1위와 2위의 수익률 차이는 한 자릿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잠시 후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워즈 투나잇 작전명 시크릿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짜볼 수 있는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민수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 이렇게 셋만 가는데 저도 지금 전체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화면이 정말 칙칙합니다. 오늘 우리 셋은 정말 저희는 오늘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지수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와 수급, 상승 종목 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겨우 해냈습니다. 0.12% 상승해서 2600선 그래도 지켜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0.73%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6포인트가량 하락이 됐고요. 84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100개가량 더 많았고요. 코스닥에서 하락한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92개의 종목이 무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823억 원을 담았고요. 기관은 9,700억 원을 담았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부족한 하루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지수 수급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연휴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잠깐 쉬어가는 시장을 맞이했는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복잡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일단 외국인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끌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열일 50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장을 좀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 사이사이에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일부 바이오제약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종목별로 순환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네. 전체적인 흐름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과 현물에 대한 매집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상승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복잡스럽고 종목별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복잡스러운데 큰 줄기는 분명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고 그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강세장의 어떤 전형인 그런 흐름이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나중에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더라도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발굴에 또 종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같은 이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좀 강세장으로 가는 길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일단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동안도 이제 강세장 가능성을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 그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투자글의 특성상 대형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될 것이고 그 대형주가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나중에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그거는 시장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 공략이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많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트래킹 해보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했던 시장이 그렇죠.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기관들이 그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것은 삼성전자 쪽으로 3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네. 보통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자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기관이라고 하죠. 보통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네. 펀드 매니저들이 윈도우 드레싱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뭐 반도체 IP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뭐 팹리스 쪽에서는 뭐 제주 반도체 좀 올랐고요.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오늘 에이징랜드랑 AD 테크놀로지 등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 외의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중심은 최근에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1월 달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다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바이오텍 쇼케이스 뭐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신다라면 뭐 저는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방금 딱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일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잡아가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하시죠. 올라줘 제발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커졌습니다. 거기에 내년 이제 1월 8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개막을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뭐 섹터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은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쵸. 대부분의 임상이 중단되면서 약 3년 이상 지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도로노이, 알티오제 같은 종목들도 연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얀센을 대상으로 2조 원대 기술 이전 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옛날보다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알티오젠 매각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기술 이전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라고 봐도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도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데 무엇보다 확실히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교수 매니저님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보다는 원래 좀 펀더멘탈 더 많이 보시고 반도체라든지 그쪽 뭐 시클리컬이면 시클리컬이죠. 그쪽 섹터를 더 많이 보셨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한교수 매니저님은 또 도전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섹터에. 도전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요? 일단 바이오 제약주로 보는 시각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매니저님들이 보는 시각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가 연출이 되면서 바이오 제약주는 누가 뭐래도 성장 섹터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연출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반등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오늘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이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가 아니죠.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이런 재료 때문에 주가 급반등이 나타났는데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재료면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폭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갔다가 한 10% 정도 상승세는 유지가 됐습니다만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또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만 과거 임상 3상까지 갔다가 다 이제 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막연한 어떤 기대감에 의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혁혁하게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펀더멘탈을 가진 바이오 제약주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 분명히 괜찮은 종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혁혁하게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가 바닥을 많이 빠지고 바닥에 있고 많이 빠지는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성장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미래의 성장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반대급부로 바이오보다는 역시 반도체 쪽의 실적 증가세라든가 업황 호전 속도가 여전히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는 기대감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지만 반도체 쪽은 내년에 1년 내내 전반적인 어떤 업황 자체가 커진다라는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는 바이오 제약보다는 여전히 반도체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쪽으로 시장의 자금이 이동하면서 바이오 제약주가 잠깐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쉬었던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바이오 제약주들은 일단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추세적이나 뭐 장기적인 큰 시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워낙에 한교수 매니저님이 펀더멘탈에 대한 강조를 진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확실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좀 있는 섹터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백 매니저님 바이오 사총사 말할 때 그것만 써놨어도 좀 부자 됐을 듯. 근데 이게 뭐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에서 이 바이오 사총사가 올라갔던 것도 제약바이오만의 또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바이오 사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한 한 3년 이상 업데이트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 종목을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기술 이전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임상 결과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반도체가 엄청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올해 같은 경우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처럼 반도체가 쭉 뻗지 못하고 쉬어갈 경우에는 바이오가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바이오가 없었다라면 지금 사실 시장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아마 2017년도, 2018년도 바이오 섹터의 본격적인 상승을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텐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한다라면 뭐 제 예상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관련 임상 기술 이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 내년 1분기 생각보다 바이오의 상승 룸이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 뭐 저를 포함해서 확신을 가지긴 어렵지만 포트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바이오 섹터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내년 시장, 내년 한 해 시장을 좀 전망할 때 뭐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런 것도 있지만 펀더멘탈이 있는 섹터의 종목들도 있고 거기에 성장주는 무조건 하나 좀 추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 좀 이제 제약바이오가 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백인현 매니저님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자 JP모건 헬스케어 이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지금 끝난 호재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2020년 이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개최될 때마다 네. 기대감 때문에 12월 달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추천한 전문가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12월 달에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본격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투자금을 늘리기 시작한다라면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뭐 최근까지 계속 있어 왔었지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대박을 낸 사례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뭐 기술 이전 이슈가 오늘 레고캠 바이오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한두 건 정도가 더 나와준다라면 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백인현 매니저님 탑픽 종목 하나만 들어볼까요? 일단 파로스아이 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JP모건 가나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거기에 이제 2년 연속 참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 종목이고요. 자체적인 AI 플랫폼인 케미버스를 이용해서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약 물질을 개발할 경우에는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시간이 큰 폭으로 절감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로사이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PHI-101이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쪽이 글로벌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임상 1상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일반적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퍼포먼스가 낮을 수가 있는데 1상과 특히 2상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더 부각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튈 때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임상 1상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 바이오 사총사 있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보로노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네 종목과 비교해서 파로사이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위치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 위치는 훨씬 더 좋죠. 주가 위치는 훨씬 더 좋고 의료 AI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제가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처럼 몇 년 동안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네. 비할 바는 아니지만 충분히 향후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총사는 또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3년 내내 쫓아다닌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교수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을까도 궁금한데요. 그래도 하나는 좀 있습니다. 실적이 있겠군요, 그러면. 바이오 제약주를 보는 종목이 뭐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뭐 많은 종목들 계속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시세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세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자체가 이제 약간 트레이딩성 그런 매매가 좀 매매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제약주들을 볼 때는 아직은 조금은 이제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한미약품 정도를 일단 보고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바이오 제약 시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로 일단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인에 맞는 그런 어떤 체질에 맞는 그런 어떤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탄탄한 상태에서 성장성이라는 플러스가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아까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아마도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주의 반등장이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또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한미약품 정도는 일단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형사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3파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이 잠깐 이 CXL, PIM 등 이 새로운 기술 등장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로부터 이 HBM 선수금
수억 달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이 HBM 3파전이 내년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바이오 이야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지금 내 포트에 없다? 많은 분들은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해줄 거야라고 많은 기대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 반도체 섹터 내 최근에 좀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한 움직임, 그리고 IP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다시 HBM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올까요? 일단 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HBM 관련 종목들이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TSB 공정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예, 그렇죠. 경우에는 연초 대비 뭐 한 4-5배 정도 이미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과거 대비 올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그 신기술, 뭐 CXL이라든지 뭐 PIM이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서 여전히 반도체 IP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팬미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칼 같은 전공정 소재단 관련 종목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하반기? 네, 아마 네.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정상화된다라고 봤을 때 네. 사실 2분기부터 실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상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면 전공정 소재단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소재단이 아니더라도 전공정 단에서 소모성 부품 뭐 예를 들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포커스링을 생산하는 업체들 뭐 TCK라든지 예.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월덱스 뭐 KNJ 같은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도전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 뭐 CXL, 뭐 온디바이스 그쪽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하던 전공정 소재, 오리지널 반도체 업체들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HBM은 반면에 이제 많이 좀 오른 상태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그리고 오늘 한규수 매니저님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는 한규수 매니저님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뒤로 가면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수익률 대결하는데 최근에 반도체에 기판 쪽으로만 담으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기판만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판이 이제 돌다 보니까 다시 순환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확률도 있죠. 네.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HBM 쪽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시장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순한 이제 HBM보다는 HBM을 패키징하는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을 패키징하는 패키징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네. 저도 온디바이스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내년 초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관련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 종목군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걔네가 움직였고 그들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패키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패키징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부품들, 소재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은 단순한 메모리 이제 디램 반도체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온디바이스를 비롯해서 CX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공통 분모가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고 답답해 보이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을 이끌어 갈 거고 그 안에서 뭐 HBM이라든가 내지는 뭐 온디바이스라든가 CX라든가 이런 성장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라든가 CXL 같은 이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온디바이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 역시 많이 가지셔야 되고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갖되 미래 성장성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먼저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잠깐 이제 HBM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자막에도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선수금을 냈다. 삼성전자는 계약인데 삼성전자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지. 일단 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아마 적정량을 배정을 받을 겁니다. 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엔비디아를 통해서 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그쵸.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를 10나노 5세대 공정으로 지금 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나노 4세대 기준으로 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10나노 4세대보다는 5세대가 조금 더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HBM3E에서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대인 이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역전한다라는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파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HBM3E 같은 경우에도 3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3파전을 벌이겠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은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기술적인 우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0나노 5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HBM3E까지는 유리한 구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4세대부터는 얼마만큼 주도권을 잘 잡아오는지가 일단 내년 증시를 보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에서는 확실히 요새 너무 다양화됐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한 이만했던 게 이 정도로 커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섹터와 종목을 보는지가 이제 천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한교수 매니저님 바로 종목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건 정말 많이 가는데 어떤 건 못 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분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내년 연초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온디바이스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CXL 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는 패키징이라든가 또 스마트폰 그 출시에 따라서 PCB라든가 이쪽 종목 주로 시세가 이제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 좀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주목할 종목은 이제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지금 요즘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이제 있는 그런 업체죠.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불화수소를 처음으로 개발한 그런 업체이기로 많이도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솔브레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그 HBM 공정 중에 불필요한 어떤 그 구리층이라든가 불필요한 어떤 불순물들을 긁어내는 그런 어떤 특수 슬러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솔브레인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HBM 납품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이제 캐파 주설이라든가 기술력도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더디고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이야기해준 백인현 매니저님이 얘기해준 전공정 소재 이쪽 부분을 오히려 종목으로 강조해준 한교수 매니저님이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그러면 어디 보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전공정 소재단 종목들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향후에 이제 HBM4 단계로 넘어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일단 HB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키징을 할 때 하이브리드 본딩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이제 패키징할 때 솔더볼을 이용해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네. 4단계 HBM4부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솔더볼을 빼고 얇은 구리판을 이용해서 이제 패키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칩
그 패키징 외관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이 잘 되었는지 외관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면 인텍 플러스 충분히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뭐 최근에 약간 추세를 하향 이탈하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26,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밴드권에 들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BM4부터 좀 이제 다르게 들어가는 공정 때문에 인텍 플러스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작전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규수 매니저님 아니죠. 배우 한석규님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누가 넘버 3라? 라고 하는데, 자, 나 넘버 1이요! 이랬는데, 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전만 해도 상장사 영업이익 1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1위와 2위로 올라간 모습인데, 앞서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 sek터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반도체도 이야기해봐서 내년 삼성전자 그래서 1위 하겠지라는 결론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먼저 현대차, 기아 올해만큼은 아니어도 내년도 좀 탄탄한 실적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차, 기아가 내년에도 과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현대차, 기아가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현재로는 일단 약간의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내년에도 고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미하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서도 뭐 올해 이제 영업이익 순위 현대차, 기아가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내년에도 그 정도의 실적 후전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바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할부 구매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자동차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경쟁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 대한 또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미미하게 올라갈 수 있겠고,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단 대형주를 선호하고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아, 현대차, 기아를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현대, 기아차의 주가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좀 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딱 두 개 섹터만 보시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네.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차, 기아, 현대가 가장 탑픽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주도 섹터를 잡을 때가 간혹 있는데, 내년 연초를 둘 중에 하나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디에 손을 좀 들어주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지금은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때문이라도 그렇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뭐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태블릿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제품들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디바이스 이슈 때문이라고 해서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도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반동을 했었는데, 네. 내년에 만약에
국내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라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아질 함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일단 한규수 매니저님 입장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도 당연히 반도체 손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반도체입니다. 일단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뭐 그전에도 이제 반도체라 뭐 자동차들을 분석드리면서 그래도 반도체가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인데 미래 성장성이 얼마나 더 크냐에 따라서 주가의 그 상승 기울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년에 현대차, 기아는 완만하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를 했긴 했습니다만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 성장 여력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했기 때문에 미미하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도체 쪽은 여전히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반도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 토픽 종목은 제가 대본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주목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본 보니까 더 웃긴 건 백인현 매니저님 반도체 손 들어주시고 종목을 SL을 뽑아주셨어요. 네, 사실 S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타고즈 출연하면서부터 계속해서 4월 달부터 밀었던 종목이라 워낙 상승폭도 컸고 최근에 조정폭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SL의 LED 램프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L 가지고 왔습니다. 네, SL도 반도체 만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작전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작전 확인해 볼게요. 자, 저가 전기차. 우리가 걱정하는 이 전기차 수요를 올려줄 수 있을지. 내년부터 이 저가형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델이 좀 다양해질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보급형, 저가형 모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뭐 일단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보조금 받으면은 한 2천만 원 초반에서 가격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캐스퍼가 이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면은 1,000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700만 원 정도 되는 이 괴리감. 전기차를 살까라는 생각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좀 걱정은 있죠. 걱정은 있는데 일단 이제 캐스퍼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이제 판매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자동차의 트렌드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판매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신차로 전기차로 승부를 걸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그런 노력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듯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가격을 계속해서 다운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도 뭐 지금 금양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어떤 뭐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자동차 자체 가격 자체가 바닥권에 오게 되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도 거의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 정도를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제 자동차 판매 경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성능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게 되면 아마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요. 적어도 내년 중반 하반기 정도나 가야 그 자동차 판매, 또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일단은 아직은 전기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다면은 뭐 저가형 모델들이 나와서 수요가 더 올라가가지고 뭐 2차 전지까지 함께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아직 더 바닥 확인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이야기 들어볼 텐데 한규수 매니저님은 일단 관심 종목은 없고 여기 일단은 뭐 전기차라면 전기차, 2차 전지면 2차 전지 sektor는 당분간 좀 피해가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하고 또 뭐 아까도 바이오 제약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바이오 제약주가 2차 전지도 나요. 그렇죠?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주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네. 또 바이오 제약주가 막 싫다라고 한다면 역시 반도체가 지금은 내년 2024년에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적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묻다 말 반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슈와 함께? 저는 엔캠이 좋아 보입니다. 오. 네,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산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추가하게 되면 IRA 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쵸. 글로벌 1위, 2위, 3위 전해액 업체들이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하위 업체이기 때문에 1위부터 3위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 못한다라면 엔캠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엔캠입니다. 알겠습니다. 엔캠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넘어왔습니다. 투모로우 스타거즈 룰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자, 엔비엔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출연 당일 한 종목씩 편입할 수 있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방송 다음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됩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교수 매니저의 수익률 71%도 정말 대단하지만 정종택 매니저가 2위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62.3%. 1위와 2위는 지금 한 자릿수 퍼센테이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위 백인현 매니저 위치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 살펴볼까요? 한교수 매니저의 종목별 순위 1위, 퀄리타스 반도체는 1위를 현재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위 정종택 매니저의 레뷰 코퍼레이션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51%가 올라왔고요. 자, 3위 오로스 테크놀로지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종택 매니저의 한올바이오 파마 목표가 달성, 유한양행도 목표가 달성. 둘 다 포트에서 제외가, 이제 유한양행은 75,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요. 레뷰 코퍼레이션과 한올바이오 파마 목표가 달성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면에 조범수 매니저의 넥슨 게임즈와 스맥은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막판에 이렇게 재밌어질 줄이야. 자, 이렇게 1위를 과연 한교수 매니저님 지킬 수 있을지. 포트를 보면 다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 전략 어떻게 통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반도체 계속 가야죠. 네.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은 정말 종목 선택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잘 하셔야 우리가 수익을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반도체 쪽은 일단 시장에 이제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군들은 뭐 뺄 종목도 없고요. 네. 오히려 이제 덜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매집 전략은 계속해서 단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포트에 또 이제 새롭게 편입을 시킬 종목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공개하신다고요? 아니, 아닙니까? 리뷰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가요? 리뷰는 최근에 이제 뭐 태성을 비롯한 뭐 기판 쪽이 왔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근데 아까 방금 하셨듯이 지금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또 네. 태성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대표적인 PCB 관련주들이에요. 네. 이들 종목은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고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에어 관련주들이 뭐 이제 IP 업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그런 새로운 부품주 쪽으로 매개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칩셋 미디어는 여전히 온디바이스 대장주라 측면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좋겠고 심텍이라든가 태성이라든가 네.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홀딩하면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빠진 콘텐츠리 중앙 리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의 봄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쵸. 1000만 돌파 드디어 했습니다. 1000만 돌파를 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빠졌어요. 하지만 연말에 연휴가 4일 정도 더 있기 때문에 1100만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서울의 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콘텐츠리 중앙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떤 종목을 오늘 공개해 줄지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K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반도체가 증착막을 형성할 때 그 SiO2 즉 이산화규소를 이용해서 증착을 해왔는데 반도체가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절연막의 두께가 계속해서 얇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SiO2 같은 경우에는 절연막이 얇아지게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하이K 전구체이고요. 하이K 전구체는 최근에 ALD 증착 방식으로 증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하이엔드급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소재인 TMA 소재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재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쪽이 태양광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TMA 소재 쪽으로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내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21선 눌림목 구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태양광 모두 잡을 수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16,000원대 매수가 잡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태양광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도대체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시길래 종목부터 공개하시려고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도 반도체고요. 종목은 K스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있는 주도주가 있는데 굳이 뭐 주변주를 왜 매매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지금처럼 시장 좋을 때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때 수익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K스택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했던 솔브레인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그 화학기계적 연마장치라고 하죠. CMP 장비라고 하는 그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이제 같이 그 슬러리라고 하죠. 슬러리를 같이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스택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패키징 장비, 패키징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른 그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은근하게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단기 직전 고점 돌파 후에 눌림을 주고 살짝 기간주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2단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단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여서 여기서부터 한 번 정도 보실 만한 종목이고 여기서 포트에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오늘 종가 25,900원인데요. 종가에서 조금 아래로 매수가는 25,500원 낮추고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스택이었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 또 이제 반도체 쪽의 종목들을 공개를 해줬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섹터 아니면 반도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다. 어느 분 무료 방송을 가면 좋을까요?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예. 자, 무료 방송은 제가 내일까지는 좀 쉬고요. 모레 제가 한번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 뭐 지금 무료 방송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게 없어요. 시장 자체가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주도주 형태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더 많이 시장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방을 좀 안 했고요. 내일 모레 무방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2024년 증시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모레 무방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모레 한교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많이 강조해드렸지만 바이오뿐만 아니라 2024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매일 아침 8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장 전에 가셔서 좋은 아이디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교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